볼일 다 보고 저거 다 기다렸다가 기름 넣어도 17분 안 걸릴 것 같은데 뭔 멋있는 목소리로 솔루션이에요 그러고 있냐? 크크크 속을 뻔했네. 자, 제가 이 밤에 지금 뭐 자정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 밤에 갑자기 카메라를 켠 이유는 댓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되게 좀 다양한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편입니다. 좀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참 이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직관적으로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정말 보석 같은 댓글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런 댓글들은 그냥 댓글을 달아드리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답변해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드는 댓글들도 정말 많이 달리는 편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그래서 오늘은 댓글들 한번 쭉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트로에 읽어드렸던 댓글은 아이오닉5 리뷰 영상에 달렸던 댓글인데요. 이거 쇼츠로 돌기 시작해서 아마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한 것 같은데 악플을 달고 싶으셨는데 목소리를 칭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 신간 모음을 둘러보다 산책가드 가볍게를 발견하고 앞부분을 읽으며 위안받고 있습니다. 책 앞에 있는 작가님 프로필을 보고 유튜브를 찾아왔습니다. 책과는 꽤나 다른 톤의 채널 같습니다만 구독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에세이를 3권을 출간했고 지금도 밀리의 서재에 새 에세이를 연재하고 있고요. 경향신문에도 일상과 호사라는 칼럼을 쓰고 있는 칼럼니스트이자 작가이기도 한데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유튜브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을 지향하는 이 더파크의 어떤 톤이 잘 맞으면서도 잘 안 맞고 좀 그렇죠? 그쵸? 원래 잡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거진에는 사실은 막 물건과 뭐 소식을 전하는 앞단의 페이지들이 있고, 그리고 뭐 화보도 있고, 칼럼도 있고, 인터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넓은 시야로 저희 채널을 봐주시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이라고 그 컨셉으로 확실하게 좀 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재미있는 물건을 소개하거나 자동차를 소개하거나 혹은 어느 날 영상 칼럼처럼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리거나 브이로그를 보내드려도 뭐 이상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채널이 될 수 있겠죠?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티구안 탄 지 3년차입니다. 드림카는 투아렉이고요. 영상 보다가 그냥 궁금해서 여쭙니다. 하차감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요소로는 인정하지 않으시나요? 뭐 물론 단순히 수준이나 질이 좀 낮아 보이는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라이프스타일의 한 척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인정은 한다만 그런 것이 소중한 사람이라면 딱히 친해지고 싶지 않다? 정도인가요? 제가 사실 이 댓글을 보고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려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참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싫어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하차감, 가성비. 하차감이라는 단어를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판단의 기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판단하는 기준이 나의 밖에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있기 때문에 하차감이라는 건 사실 내가 이 차에 대해서 취향이나 판단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다기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이런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니까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하차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분이 질문해 주신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것을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인정하시진 않느냐? 인정합니다. 무척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싼 물건을 사는 이유, 사치품을 사는 이유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보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 과정 자체에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하차감에서 제일 최근에 이슈가 됐던 차가 520이랑 530 뭐 이 영상에 달렸던 댓글이었던 것 같은데 520 타면 구리고 530 타면 좋고 막 이런 되게 소모적인 논쟁이 쭉 이어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520이 아니라 530을 선택했다는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무척 중요한 기준이다. 뭐 그렇다면 저는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게 좀 정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어떨 때 행복해지느냐,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결정을 할 때 행복해지느냐, 혹은 다른 사람의 시선은 뭐 굳이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선택해서 즐길 때 행복해지느냐, 이걸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한 기준을 좀 마련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딱히 친해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결정적으로 그런 걸로 판단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나쁜 새끼. 그냥 나쁜 새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이 업을 하잖아.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X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젠 광고도 하시네요 라고 바바리안 모터스 BPS 영상에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유튜브 채널이 하나의 미디어라면 사실 유튜브 채널이 미디어냐 아니냐 라고 따지고 본다면 그것은 채널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꾸려가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요즘은 뉴미디어의 특징이기도 하죠. 레가시 미디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신문이나 방송 같은 게 레가시 미디어일 테고요. 뉴미디어는 정말 다양한 갈래로 뻗어 있죠. 뉴스레터도 미디어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유튜브 채널도 미디어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디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느냐? 숱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미디어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광고와 유료 구독. 하지만 유료 구독은 정말 어렵죠.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사실은 미디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크리에이터한테 무척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가장 앞서가 있는 플랫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채널에서 뭔가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래서 뭐 멤버십을 한다거나 요즘에 쇼핑기능도 생겼던데요. 그것도 뭐 한번 시도해볼 생각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입니다. 미디어는 광고를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고 그것으로 관계를 쌓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미디어가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파크가 하나의 미디어로서, 제가 지향하고 있는 유튜브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으로서 광고를 받는 것은 무척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리고 더 좋은 광고를 받기 위해서 저는 부단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정보, 그리고 더 좋은 브랜드와의 협업, 그리고 더 좋은 혜택, 이런 것들을 하이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릴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뭐 광고 영상에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 이런 것들은 가지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성님 안녕하세요. 영상 속 바지는 어떤 브랜드 제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제가 면티 비교해드렸던 영상에 달렸던 댓글인데요. 제가 이때 입었던 바지는 라이즈 앤 빌로우가 바버샵이랑 같이 만든 별주 모델입니다. 지금은 아마 안 팔 거예요. 라이즈 앤 빌로우는 치노 팬츠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는 브랜드죠. 근데 거기에서 제가 무척 좋아하는 편집샵, 좋아하고 존경하는 편집샵인 서촌에 있는 바버샵에 주문을 받아서 약간 특별한 디자인으로 만들었던 그런 바지였습니다. 바버샵 한번 가보세요.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없어요. G80 6,500만원 정도로 옵션 넣은 것과 이거 엠팩 넣은 것 중에 뭐가 굿초이스인가요? G80이 땡기긴 하는데 라고 5시리즈 520i 시승기에 달아주셨습니다. G80가 땡기시기 때문에 G80를 사시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라면 520i를 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인 느낌으로 요즘에 거리에서 보이는 BMW 5시리즈의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운전하는 맛을 생각했을 때 이제 520i가 우위에 있습니다. 제가 G80 시승할 때도 시승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운전이 좀 아쉽다. 다른 뭐 옵션이랑 만듦새랑 이런 거는 정말 훌륭해요. 근데 내가 운전하는 걸 좋아한다. 그렇다면 BMW 쪽이 맞습니다. 그 즐거움을 누리시는 쪽이 아마 롱텀으로 봤을 때 훨씬 행복하실 거예요. 제가 세컨카 고민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내일부터 휴가인데, 휴가 갔다 오면은 이제 미니 컨버터블을 정말 눈물을 머금고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제 새 차를 드릴 타이밍이 다가옵니다. 골프로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코나가 아직도 되게 좀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G80랑 520의 그 갈래랑 무척 흡사한 기준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운전을 생각하면 골프 쪽이 저한테는 더 맞습니다. 코나는 약간 고속으로 달렸을 때나 언덕을 탈 때 아무래도 골프보다 재미는 조금 떨어져요. 무척 편안하고 안정적인 차이긴 합니다만, 아버지한테 선물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제가 가족들이랑 같이 타기에
역시 골프가 더 어울릴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하이커 여러분들이랑 좀 롱텀으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제 경험치를 쌓는 데에도 골프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서 골프로 갈 것 같습니다. 패밀리카 후보에 들어가는 거임. 요거 에이스맨 리뷰에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미니 에이스맨은 제 패밀리카 후보에는 없습니다. 컨트리맨 이번에 거 진짜 좀 흔들렸는데 제 주머니 사정에 비하면 좀 비쌉니다. 그래서 뭐 눈물을 머금고 이것도 역시 리스트에 넣을 수는 없었고요. 저의 계획은 4세대 미니 컨버터블이 들어오면 그때까지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골프를 한 대를 가지고 미니 컨버터블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저의 빅픽처다. 볼보 EX30 리뷰도 대박 날 것 같다고 하시더니 폭망하고 이번 미니도 대박 날 것 같다고 하시는데 한번 볼게요. 제 생각엔 99% 폭망각입니다 라고 미니 일렉트릭 리뷰에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대박 날 것 같다, 이거 잘 팔릴 것 같다 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차가 훌륭하다고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차의 성능이 대박적이다 라고. 제가 대박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대박. 전 대박이라는 말을 리뷰에 쓰는 사람은 아닌데요. 자, 볼보 EX30은 무척 잘 만든 차입니다, 여러분. 디자인이 되게 예쁘고 승차감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스웨덴 가서 타봤을 때. 그런데 많이 팔릴 차는 아닙니다. 이 차의 만듦새나 디자인이 대박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운드바도 대박입니다. 근데 EX30은 아마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살 거고요. 그리고 진짜 거의 미니 같은 니치마켓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EX30이 대중적인 사이즈도 아니고 그 가격이나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성비를 기준으로 선택하시기 때문에 국산차, 전기차를 아마 타보시면 그 옵션이랑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쪽으로들 많이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각자 판단의 기준이 다른 거니까요. 자, 그리고 미니도 대박 날 것 같다고 하시는데 라고 하셨습니다만 이번 미니도 대박 맞습니다. 인테리어 진짜 대박이고요. 이번 미니 쿠퍼 SE 주행 감각 대박입니다. 아마 서울에서 타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전기차를 만들어도 미니가 만들면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게 만드는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도 역시 미니 쿠퍼 SE는 대박이다. 하지만 많이 팔리진 않을 겁니다. 그냥 미니 좋아하시는 분들이 전기차로 넘어갈 용기를 내신 분들이 선택하시겠죠. 그리고 누리시겠죠. 제가 대박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피처들을 아마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리뷰의 영역을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리뷰를 할 때 많이 팔릴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리뷰를 해드리진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차의 캐릭터가 어떻고 이 차의 특징은 이렇고 이건 이런 분들에게 어울리겠다, 그리고 이건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정말 잘 맞겠다, 이런 관점으로 저희는 말씀드리는 그런 채널이고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리뷰를 봐주시면 훨씬 가볍게 그리고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사하고 짐 좀 많이 싣고 다니고 이제 아기가 생겼는데 코나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원래 투싼 산타페 생각하고 있었는데 코나도 괜찮아 보이네요. 지금 소나타 타고 있는데 트렁크 부분이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아이도 생겨서 차를 변경하려고 해요. 투싼이나 산타페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코나 괜찮은데요. 지금 소나타 트렁크가 좀 좁으시다면 코나보다는 조금 더 넉넉한 사이즈로 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좀 안전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반드시 전시장에서 세대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제 말씀만 듣고 차를 결정하시진 않겠지만 꼭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투싼이나 산타페로 가시면 부족함이 없으실 것 같다, 그리고 뭐 코나를 생각하셨다면 투싼 정도로 충분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댓글 오랜만에 대답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길게 그리고 차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댓글들은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 되게 좀 중요한 소통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 좋은 창구를 우리가 좀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시면 저도 성심성의껏 정말 열심으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대답이 되었기를, 그리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